네, 자, 그리고 연희님 반갑고요. 올라프님, 부산은 내년에 떨어질까요? 저는 내년에도 부산은 전망이 좋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게 부산에 부산, 네, 부산, 네, 이야기를 했건만 어떻게 했습니까? 해운대 자이마저 13억 2천에서 네, 20% 빠지잖아요. 네, 아니 부산 대장이라며요? 네, 아니 부산의 대장이라면서요? 왜 빠져요? 네, 영원하다면서요? 네. 해안가 라인 뭐 영원하다면서요. 물론 해안가보다 조금 멀겠죠. 네? 영원한데 왜 그래요. 근데 GG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절대란 말은 성립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건 없어요. 자, 부산 보세요. 2021년 9월 대비해서 하락한 거 보세요. 빨갱이들 상당히 많죠. 네? 500세대 이상으로 하면요, 빨갱이들이 거의 없고요, 파랭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파랭이 더 많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네, 아무튼 많이 빠집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센텀비치 프로지오 이거 보세요. 2003년 8월에 지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네, 7억 9,800, 거의 8억을 찍었는데 8억에서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네 30% 빠졌네요. 네, 부산도시락 센텀폴에 네. 어때요? 자, 10억 5천에서, 10억 9천에서 이렇게 빠지고 20% 정도 빠졌네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광주 가볼까요? 광주 광역시. 경기도 가버렸네. 네. 어째 이상하다 했다. 네. 자, 봉선 제1풍경채. 자, 봉선 제1풍경채는요, 15억 5천 찍었다가 지금 소폭 하락한 9억 1,500에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었죠? 네. 자, 그리고 광주도 파랭이가 약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봉선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가격을 조금씩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흘러내린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아 2차, 이런 거 보면은, 네, 1억 7천 찍고 지금 좀 떨어졌네요. 1억 6천, 1억 3천까지. 네. 모아 2단지 1차가 지금 540세대에 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용적률이 나와 있을까요? 용적률 나올까요? 모아가? 네. 모아 2단지 1차가 뭐 용적률 안 나와 있고, 모아 2단지는 203%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광주에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그냥 주거지로서 괜찮은 거. 어디죠? 수안지구. 한번 가볼까요? 수안지구의 자, 변동을 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안 우미리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 5억 8천까지 6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억 정도 소폭 빠진 상태이고요. 전세가 어때요? 전세가는 상승을 지금 못하는 형국이죠. 자, 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좀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22년도 좀 많았죠. 네. 2019, 2020년도 이때가 입주 물량 많았기 때문에 20년도에 바닥이라 생각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었고 20년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22년 올해 16,000세대가 입주 물량이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광주가 진정이 되어 있는데요. 23년, 24년,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생각 잘 해보시면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광주가 크게 안 빠졌다고요. 크게. 네, 그게 중요합니다. 광주가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시간들은요,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주가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광주를 갖고 계시다면요, 목숨 걸고 빠져나오세요. 아직 타이밍을 준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이제님께서 부산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안 돼요. 여유님, 해자 대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한 대장은 여유님. 네? 당연히 대장은 어디예요? 부산의 대장은 어디입니까? 부산의 대장. 어디예요? 어디? 네. 어디요? 네? 여유님, 부산의 대장이 어딥니까? 제가 말하는 해운대 자이가 대장이라는 이유는요, 그냥 9평대 정상적인 아파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영구에 지가 대장이라고 하는 광안 쌍용 애가도 있고요. 그리고 네, 남천동에 경찰서장이 사는 네, 남천동 마린시티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네, 남천동에 가면요, 경찰서장이 삽니다. 네? 자, 뭐 이런 것들, 하늘채 코오롱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이런 것도 비싸고, 뭐 예를 들어서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이게 뭐 추후의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W 이런 것도 있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민공원 있죠?
시민공원 어딨어요? 시민공원 여기. 시민공원 일대 요렇게 둘러싼 게 촉진구역이에요. 아마 내륙 대장은 요 촉진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JJ님께서 에코델타는 실거주만 청약하세요. 투자 가치는 없어요. 아니요, 투자 가치 있는데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이게 바로 저랑 JJ님과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요, 일단 입주장 때 가격대를 보고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가 상승이 어려워요. 왜? 프리미엄이 안 붙거든요. 왜? 왜 안 붙냐고요? 아니, 붙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등기를 쳐야 되는데, 네, 전매 제한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부사대자님, 지방광역시 이런 하락장이 24년까지 지속될까요? 그 지역만 달라요. 네. 인천 송도 한번 봐주세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질 겁니다. 네. 자, 인천의 입주 물량이 언제까지 있죠? 자,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1년도 인천 사지 마세요. 제발. 설득을 해서 영상까지 올렸는데 거기에 온갖 조롱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참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인천 사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 인천 부동산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송도에는요 더샵이 많아요. 네, 저도 더샵에 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송도에 거주를 하면요 더샵에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죠? 아니, 니네가 2020년도 사가지고 돈 벌어서 그렇게 나한테 조롱을 달았는데, 네? 조롱을 달았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본전 왔어요, 본전. 보세요. 거래량, 네? 이때 5억 7천대 36건 거래되잖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네? 참 이 꽃입니다. 네? 이렇다니까요. 이렇대요. 네. 인천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어때요? 인천 입지가 좋아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인천의 송도가 입지가 좋냐고요. 인천 송도가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네? 인천 송도가 어떻게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요? 여기는 겨고지예요. 겨고지인데 신도시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 건데, 인천은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서울이 오르지 않고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이 오르지 않으면요, 인천 못 올라요. 근데 지금 서울의 외곽인, 서울을 주축으로, 광명, 과천 등등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 서울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네. 과천까지. 어때요? 네. 지금 금액대가, 네. 거래도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과천 센트럴파크 프로저 서밋 21억 찍었다가 지금 어때요? 15억 8천. 또 이 금액대 보면은 이거 또 지인 간의 거래다, 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맨날 그렇게 현실만 부정만 하는, 네. 그런 전문가. 여러분,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오늘 어떤 방송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아주택 홍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021년도 테마 뭐냐고요. 2021년도 테마, 예? 아파트엘, 생수, 지산, 도시형 테마였잖아요. 2022년 테마 뭐예요? 모아주택입니다. 모아주택. 그거 건들지 마세요, 제발. 예? 제발 건들지 마세요. 투자는 아파트만 하세요. 그 전문가들 있죠?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 구축 빌라를 사가지고, 말이지, 이게 모아주택으로 구역만 지정되거나,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소스만 흘리면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1억씩 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그냥 사이클에만 베팅하세요. 그런 테마성 있는 상품에는 베팅하지 마세요. 제발요. 네. 자, 그리고, 한우님께서, 부동산 오래 하신 지점장님 계신데요. 회식 때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생님 말씀대로 대전 24년 기회를 잡으려고 실거주 전세로 변경하고 두 채 갖고 계신 건 다 정리했더라고요. 주생님 방송 보실 듯 합니다. 지점장님한테 혹시 한번 여쭤봐주세요. 혹시 한유라고 아시냐고요? 혹시 서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자, 가보자님, 김해 유라 이지구 어떻게 보세요? 덜 올라서 덜 떨어질 것 같은데 분석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자, 김해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김해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원메이저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질까요?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 왜 떨어질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떨어질까? 김해? 왜 떨어질까? 김수로 왕릉이 노했나? 수로왕릉에서 노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해 신세계 백화점도 있는데 롯데 아울렛도 있고 롯데 워터파크도 있고 그리고 김해는 자 축소해보세요. 창원과의 접근성, 부산 서부성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김해에 대해서 자꾸 과대평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과대평가. 즉 김해의 입지는요 창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산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김해가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요 그동안 창원과 부산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창원이 올랐던 이유는요 뭐예요? 그러니까 부산 집값 따라가려고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창원 마팅이 가잖아요. 그러면 김해 오를 수 있을까요? 떨어지죠. 자 이거 보세요. 원메이저 스테이트 지금 갭이 1억입니다. 갭이 1억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1억을 은행에 갖다 넣어만 놔도 5% 줍니다. 1년 지나면 500 주고요. 2년 지나면 1000만원 줘요. 2년 지나면 여러분 2년 지나면요 10% 수익이에요. 3년 보유하잖아요. 3년 보유하면은 15% 수익이죠. 네. 물론 복리로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1억 1500을 김해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기예금을 넣어둘 것인가 를 고민했을 때 그냥 전세로 살고 또는 남는 돈은 정기예금 넣어두자. 역대급으로 김해가 아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청약의 기회 또는 입주장 때 등기 치는 조건으로 나오는 싼 매물도 있죠. 그런 게 나오면 내가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빠요님은 김이 헤어져서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개그 좋아요. 네. 그죠? 드림님하고 이희수님께서 맞췄습니다. 5068님 마찬가지고, 박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오르지 못하고 부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무슨 투자 5년이에요, 가부장님. 1억을 5년 동안 박아놓는다고요? 네. 하지 마세요, 가부장님. 아니에요. 자, 비전님께서 검단 분양 끝난 2024년 후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인천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인천을 사지 말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23년 8월 이후, 인천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이 될지 아닐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은요 2020년대 말에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고요. 자 지금은요 어디 봐야 된다고요? 내년에 어디 봐야 되죠? 바로 대구를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정블리님께서 정블리님 전에 네. 자 드림캐쳐님께서 세종이 올해 마지막을 생각하고 다정동 쪽에 실거주 들어가려 하는데요. 좀 더 기다려도 될까요? 불안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실거주라고 하면 들어갔어요. 세종. 네, 어차피 입주 물량도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매매가는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고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소스아님 사우나도 가고, 네, 네 사우나도 가고 이야기하셨고요. 네, 자 부자대자님 레미안 상자 요새 핫합니다. 레미안 상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네. 자 보세요. 자 세상은 거래량이 없다고 죽을 지경인데 레미안 장전 앞에 있는 부동산들은요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채당 복비 막 매수자 매도인 한 800만원 하나요? 800, 1000 하면요 1억 5천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만큼 여기는 살고 싶었는데 금매가 많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네? 아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853세대 3853세대 입주하는데 이 정도 박살났는데 안 그래요? 네? 이 정도 박살났는데 그 밑에 네? 레이 카운티 4470세대 입주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깨박살 나는 거예요. 깨박살. 기다리세요. 네. 정아름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답을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정블리님이구나. 네. 울산 남구에 두 채 보유 중입니다. 둘 다 빨리 매도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매도가 안 되네요. 자, 세입자 끼면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 울산에 입주장 터졌을 때 그때 매수하면 참 좋아요. 네. 소스아님,
네, 실거주로 괜찮은 거 잡아도 될까요? 울산 동구 사이. 입주장에는 못난이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소스아님이 초조하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무조건 입주장이에요. 왜? 지금은요, 아직까지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업 대호황이라고, 예? 울산 집값 또 한번 폭등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생짜배기로 2000, 몇 세대죠? 2700인가요? 예? 2500세대 이상, 2700세대가 생짜배기 입주하잖아요. 그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요, 예? 3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시죠? 3억 못 받습니다. 자, 저 아파트가 엄청 유명합니다. 왜? 울산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이예요. 네, 자이예요. 자, 세대수 1300, 2700세대죠? 자, 보세요. 이거 전세가가 얼마나 세팅될까요? 생각해보자고요. 합리적으로. 네? 근처에 전화 2편은 전세 얼마예요? 3억 3,500.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3억 1,000. 3억 3,000. 자, 근데 2700세대가 한 방에 들어온다. 3억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 생각은요, 충분히 2억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안 돼요. 거래 안 된다고요. 이거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매가 풀렸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주워갔다는 거예요. 네? 전매 풀렸을 때 막 주워갔다는 거예요. 막 주워갔는데 그거를 등기를 치려고 하니까 취득세 중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뭡니까?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8.4% 세금 내고 이거 등기 칠 거예요? 그 칠 수 있는 상황 흔치 않을걸요? 차라리 마피 3천 한번 던져 나올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리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런 지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산이 있죠, 바다가 있죠. 뭐요? 네? 아니 이거 반도형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도인데요? 대한민국이랑 똑같이 생긴 지형인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안 되는 주거지역이라고요. 자, 보세요. 산이 있죠, 바다가 있죠. 어떻게 주거지역 확장을 해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최대의 공장이 있는 현대차 공장 앞에 뭐가 있어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런 거. 뒤에 산이 있잖아요. 앞에 공장이 있잖아요. 확장 가능해요? 확장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협소하잖아요. 상권이 발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보세요. 울산 남구가 왜 집값이 비쌀까요? 확장 가능하잖아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딱 계획적으로 상업지역이 잘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 잘 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네. 남구가 중구보다 비싸냐? 중구가 부지가 좁잖아요. 그게 이유가 답니다. 네. 자, 그런데 대구를 말씀드릴게요. 대구가 그동안 부산보다 먼저 집값이 올랐던 이유, 평지입니다. 평지. 아파트 지으면 하나하나 더 멋있어요. 그리고 대구는요, 단언컨대 최고의 학군지 범어동이 있습니다. 범어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다? 자루형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다시 못 나갑니다. 예?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세요. 넓잖아요. 넓고 상업지역 잘 돼. 이런 데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 대전. 네. 대전에 가면요. 네. 대전도 평지예요. 네. 자, 대전은요, 정부 청사역, 시청역, 상업지 아닙니까? 이 상업지역 주변으로 해서 크로바, 네, 크목한 아닙니다. 크목한, 목련하고 한마루. 네. 요렇게 대장으로 자리 잡아주니까 발전한다는 거죠. 네. 여기가 워낙 잘 발달해주니까 요쪽에 인근에, 탐방 인근에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네. 또, 신도시가 생기면서, 자, 가운데서 둔산동이 끌어주고, 뒤에서, 네, 도안 신도시가 상대동하고 도안동이 밀어주고, 이렇게 지금 도시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 지도만 잘 보더라도 고립된 지역인지 아닌지